첫 번째 항목은요. 계엄령의 개입니다. 네. 오늘 그 문건 논란이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계엄령의 개도 나는 못 들어봤다라면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에 이 NSC 회의에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문건은 본 일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 문건이라는 게 우선 광화문 일대와 용산역, 신촌 및 대학로, 서울대 일대 그리고 여의도 등에 기갑사단을 비롯한 부대를 투입해서 이 집회 시위 지역을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거고 또 한강다리 10개와 주요 도로 등을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군 장교들을 파견해서 정부를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공무원은 제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특히 국정원과 경찰의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만약에 계엄사령관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따로 지휘 조정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문건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인데 지금 들으셨듯이 사실 지난해 7월달에 언론에 공개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건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었는데 이제 어제 공개된 문건은 이 문건의 전체 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전에 이 문건 내용이 NSC 회의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검찰이 이걸 이제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대 투입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부대 투입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엄하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사법부 장악 이런 내용도 있는 건데요. 네.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계엄사령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1, 2심을 계엄군사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3심만 대법원 관할로 한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제 그 재판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군사법원이 마음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실상 계엄사령부가 사법부 장악을 가능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고요. 예. 또 계엄 선포 시에 각국 대사를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초대를 해서 이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특히 미국의 계엄 시행 인정과 협조를 구하겠다. 이런 계획도 이 문건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언론은요? 언론의 경우에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서 보수 언론이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해서 이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검열단을 꾸려서 보도 창구를 단일화한다.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 있는데요. 또 국회의 경우에는 이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반정부 활동이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 공개됐던 내용 바로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수사가 어떻게 됐었죠? 이 문건과 관련한 문제를 군 검찰 합동수사단이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작성과 관련한 이제 핵심 당사자로 추정이 되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 기소 중지 처분하고 이 수사를 종결한 그런 이제 결과였는데요. 예. 임태훈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검찰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건을 제보한 인물이 군 인권센터에 접촉을 해와서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어봤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태훈 소장을 고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또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봐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 시행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29일에 시행 법령이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실제 적용 지역 지정을 이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에 또 거치게 됩니다.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이제 강제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2014년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LH공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시행되는 민간 택지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네. 이것은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분양가가 올라서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또 분양가를 오르게 하는 이제 악순환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적용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전국 31개 투기 과열 지구 중에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또는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률이 5대1 이상인 곳, 또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정부는 지금 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상한제 지역을 핀셋 지정하겠다 이런 방침인 건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준을 서울시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거의 모든 자치구가 이 요건을 채운 상태인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심각한 지역을 이제 따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이제 강남 4구하고 지난해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에서도 동별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동들이 이런 구들에 이제 집중이 될 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다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에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예외 규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적용 지역은 다음 달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실제 이제 제도를 시행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해가면서 최종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도입하는 이유는 집값 잦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정부는 기존 분양가 책정 방식에 비추어서 한 20-30% 정도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됐었다라는 게 이제 근거입니다. 또 국토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다 따져보면 연간 한 1.1%포인트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선 아직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결정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달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